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3월 5일, 지난 3월 5일이 조선일보 100주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20년 3월 5일에 조선일보가 창간을 했죠. 그리고 좀 있으면 4월 1일은 동아일보 100주년입니다. 이 100주년이라는 게 뭐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국사에서 근대 신문이 이렇게 100년 동안 같은 제호로 지금까지 내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조선일보가 100년을 기념하면서 낸 신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제에 저항하며 민족혼을 일깨웠고 해방 이후에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진력해왔습니다. 진실의 수호자라고 본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좀 논란이 있는 얘기입니다. 조선일보가 친일 부역을 했다. 민족 반역 행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있고 아니다. 우리는 정반대로 민족지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족혼을 일깨워왔다.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이게 굉장히 좀 논쟁적인 사안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뉴스타파 홍주환 기자와 함께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홍주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민족지냐, 친일지냐 이 논쟁은 굉장히 오래된 논쟁이죠, 사실. 네, 사실 되게 오래된 논쟁이고요. 지금도 사실 인터넷에 구글에 조선일보라고 검색을 하면은 옛날에 그 지면이 뜨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이제 뭐 이황 부부 사진을 일면에 올린 사진 같은 거는 여전히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이제 뭐 안티조선 운동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근데 조선일보 사주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사실 이제 방씨 일가가 창간을 한 신문은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죠. 원래는 다르게 창간이 됐는데 방씨 일가가 인수를 했죠. 네, 인수를 해서 이제 사장을 하기 시작한 건데 예를 들어 방씨 일가 중에 일대라고 할 수 있는 방은모 씨, 방은모 씨는 지금 친일 명단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2009년에 이제 있었던 대통령 직속 이제 반민족 행위자 이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이제 규정이 됐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후손들이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제 부당하다. 그래서 했지만 이제 대법원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후손들이 패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이제 대법원에서도 인정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오늘 동아일보 얘기는 뭐 많이 하지는 않을 텐데 동아일보 이제 사주 창간을 한 사주죠. 김성수 씨도 친일 사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도. 네, 맞습니다. 지금 방응모 아까 말씀드린 조선일보 방응모 전 사장의 아들이죠. 방우영 씨가 이제 국회 청문회 때 한 말을 듣고 그다음에 얘기를 좀 풀어가 보죠. 선배들이 그 혹독한 조선 총독부 밑에서 피 흘리고 고문당하고 옥살을 하면서까지 그래도 교래를 위하고 민족의 전립을 위해서 끝까지 목숨을 싸우다가 조선당하는 끝내 폐간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친일을 했다 하면은 어떻게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실까요? 이게 언제 한 얘기입니까? 이게 1988년에 이제 전두환 정권이 끝나고 이제 50 청문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당시에 이제 원래 저게 주된 주제는 아니었어요. 이제 당시에 언론사들도 이제 전두환 정권 때 이제 언론인 대량 해직 사태 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정권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 언론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따져 묻기 위해서 당시 이제 문교부죠. 지금으로 하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이제에서 이제 언론사 사주들을 불러서 이제 청문회를 엽니다. 이제 그때 이제 일제에도 부역하지 않았냐라는 이제 질의가 있어서 당시에 방우영 사장이 저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굉장히 강경하게 아니다. 우리는 고문당하고 옥살이 해가면서 끝끝내 싸웠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을 한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부터 들을 텐데 먼저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조선일보가 일제 강점기 때 냈던 신문 중에 컬러 인쇄를 한 신문을 발견을 했다. 예, 저희가 원본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때 컬러 인쇄가 됐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이제 알게 됐냐면 이제 한 문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1938년경에 이제 조선총독부 측에서 이제 작성한 문건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면 이제 조선일보 내에서 당시에 주필이었던 서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도 일장기를 빨갛게 인쇄를 하자라는 내부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 이게 내부의 여러 가지 사정, 일반 평기자들의 반발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당시는 안 됐다라는 식의 내용이 있어요. 일본 총독부 문서예요? 네네, 당시에 그 문서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보고 그러면은 언젠가 한 번쯤은 이제 빨갛게 한번 인쇄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논의도 한번 했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수소문을 한 결과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어디서 찾았어요? 이제 한국연구원이라는 이제 뭐 국립은 아니고 이제 사단 재단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1960년대 50년대 때 이제 뭐 인사동을 중심으로 해서 옛날 신문들을 좀 수집을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락을 한 결과 우리가 이제 1940년 1월 1일 조선일보 원본을 갖고 있으니 이제 와서 열람을 해라라고 해서 저희가 가서 이제 열람을 하게 됐죠. 1940년이면은 거짓말 뭐 80년 된 신문인데. 예, 그렇습니다. 안 찢어지고 그대로 복원돼 있습니까? 당시에 갔을 때는 일부분 좀 찢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매우 이제 건조한 상태로 이제 좀이라도 만지면 바스라질 듯이 돼 있었고, 그리고 신문은 당연히 누렇게 변색이 돼 있었는데, 이제 1940년 1월 1일자 신문에 이제 가운데에는 일왕 부부의 사진이 걸려 있고, 오른쪽 위에는 당시 한자로 이제 세로로 조선일보라는 제호가 놓여 있고, 그 위에 이제 빨갛게 제호 위에 빨갛게 일장기가 인쇄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 다른 색깔, 그러니까 다른 지면에는 그런 컬러가 안 들어갔어요? 예, 딱 일면에만 들어있었다고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일면에 빨간색 일장기 하나만 컬러 인쇄를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컬러 인쇄를 한 거네요?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1도 인쇄하고 2도 인쇄는 가격 차이가 엄청나서. 예, 그래서 저희도 당시에 그리고 잉크나 종이가 싼 건 아니었잖아요. 예. 근데도 이렇게 굳이 일장기를 빨갛게 인쇄했다는 건 모종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간에는 일본이 일장기를 빨갛게 인쇄한 적이 있다 이런 소문들이 있었는데 그걸 직접 확인을 하신 거고 그 영상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그 영상은 이제 오늘이죠. 오늘 이제 뉴스타파에서 이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날만 근데 그렇게 인쇄를 했어요? 사실 그날만 인쇄를 한 거 아닙니다. 뉴스타파에서 확인한 거는 총 11건. 11건을 컬러 인쇄를 했습니다. 네, 11건인데요. 이제 뭐 보면은 이제 좀 많습니다. 날짜가 1월 1일을 포함해서 이제 일왕의 이제 일본의 기원절이라 부르죠. 이제 일본의 첫 일왕이라 할 수 있는 이제 사람이 이제 즉위를 한 날이라고 해서 일왕 기원절인 2월 11일 그리고 일제 육군 기념일. 그러니까 러일 전쟁에서 이제 러일 전쟁 중 봉천 전투라는 곳에서 대승을 거둔 날인 3월 10일. 알겠습니다. 어쨌든 11번 그런 식으로 컬러 인쇄 일장기를 컬러 인쇄를 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조선일보 같은 큰 신문은 옛날 신문 아카이브를 스스로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없었어요? 예, 저희가 그동안 이제 아카이브를 계속 뒤졌는데요. 이제 거기에는 다 흑백 사진만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번 원본을 확인하면서 처음 붉은 일장기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조선일보가 3월 5일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100주년 라이브러리라는 새로운 아카이브를 이제 공개했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또 빨갛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조선일보를 취재를 하고 나서 그렇게 올린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이제 빨간색 이제 일장기에 일단 소문을 듣고 먼저 조선일보 측에 혹시 원본이 있는지 질의를 보냈습니다. 혹시 원본이 있냐? 있다면 열람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식으로 보냈는데 이제 답변은 이제 조선일보 측을 폄하하고 비판하려는 의도가 있어서 안 된다 하는 식의 답변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5일에 올라왔는데 저희와의 연관성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 조선일보 신문 중에 못 보던 신문들이 몇 개 있어요. 지면이. 예를 들어 뭐 전두환을 찬양한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 아카이브에 원래 빠져 있었죠. 예, 인간 전두환이라는 기사였죠. 예, 그런 것도 이번엔 다 올라갔나요? 예,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나마 좀 아카이브로서의 그 자격을 좀 갖췄군요. 지금은. 근데 왜 그렇게 일장기만 그렇게 유독 빨갛게 인쇄를 했을까요? 그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당시에 보면은 이제 신문이 조선일보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뭐 동아일보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일제의 이제 기관지라 할 수 있는 매일신보, 경성일보 들도 있었는데 이런 신문들 중에서 이제 조선일보가 이제 어쨌든 일본한테 잘 보여야 이제 계속 신문을 찍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아마 그런 의미로 이제 일본이 이렇게 기념하는 날마다 이제 일장기를 찍어내지 않았을까.
그 일장기만 찍은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뭐 일본 일왕 사진들을 뭐 일왕 생일에 실른다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한 몇 번이나 됩니까 그런 것들을? 일왕 부부의 사진이 나온 것도 거의 일장기가 나온 날과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이제 친일 안 하고 이제 고문당하면서 민족혼을 일깨웠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요? 조선일보 측에서는? 저희도 그게 궁금합니다. 예. 조선일보 측에서는 질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질의를 했지만 네. 이제 이런 역사를 이제 조선일보 측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렇죠. 뭐 해명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예. 하지만 조선일보 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일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선일보가 일제강점기 때 좋은 보도도 하고 그러니까 민족혼을 일깨우는 좋은 보도도 하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일본의 강압 때문에 이런 일본을 찬양하는 보도도 했는데 요것만 다 뽑아가지고 일본에 부역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가혹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제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이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뭐 박정희 전두환 시대 때 네. 여러 뭐 검사들이 이제 뭐 간첩 조작 사건을 벌였는데 그것도 뭐 위에서 시키니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 도덕적인 면죄부는 될 수 없을 테고 뭐 만약에 이게 자신들의 뭐 부끄러운 역사라면 이제 뭐 당당히 밝히고 뭐 사과를 하면 될 일인데 이제 그러지 않고 있고 이제 본인들은 이제 민족혼을 지킨 민족지고 뭐 자랑스러운 일만 했다. 라고 하고 있으니 저희가 이제 뭐 균형을 맞춰주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들춰내고 있는 겁니다.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예,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그 조선일보 관련된 기사들을 쭉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 일장기 인쇄 빨간색으로 인쇄한 거 말고도 뭐 예를 들어 침략 전쟁을 선동하고 지원병을 이렇게 찬양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사들은 오늘은 얘기를 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이거 관련해 갖고 영화를 만든다고요? 예, 저희가 이제 3월 5일 조선일보 100주년을 기념해서 계속 연속 보도를 내고 있는데요. 네. 이제 4월 1일 동아일보 100년을 이제 맞는 날까지 계속 연속 보도를 낼 예정이고, 이제 이것들을 종합하고 거기에 추가 취재된 내용을 덧붙여서 이제 올해 중순쯤에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를 하나 낼 예정입니다. 근데 조선일보가 40년도에 폐간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저항하다가 폐간까지 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건 조선일보 측이 자신들의 민족지임을 이제 드러내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저항하다가 일제에 강제 폐간됐다라는 내용인데, 자, 이 부분은 앞으로 추후 기사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타파 홍주환 기자였고요. 1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인 김현욱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으로 넘어가는